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고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2월 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마를 20년을 넘게 했었는데, 경마를 하면서 이제 느끼고, 요즘 또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잘 되면은 경마보다 쉬운 게 없어요. 경마가 잘 될 때는 경마로 해서 떼부자가 될 것 같은 막 꿈도 꿔. 그런데 안 되잖아. 안 되면은 와, 경마보다 또 무서운 게 없어요.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될 때 생각은 빨리 잊어먹거든. 근데 잘 될 때 생각은 계속 가져가거든. 어느 사람이든 다 똑같아. 아니, 막고를 딱 샀는데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지. 그러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투자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무조건 내가 최고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안 될 때는 그야말로 좁쌀만하게 변하는 것이 또 경마인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토요 경마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 대끼리 맞춰서 이기는 경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긴 경마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예 인기 꼴찌만을 놓고 역으로 그냥 한 5마리, 6마리씩 뒤에다 놓고 때려가지고 꼴찌마가 들어오면 그냥 맞히는 식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전경마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터지면 내가 맞힌다. 꼴찌마가 들어오면 내가 맞힌다. 획일적이야. 모든 경주가 다 똑같이 예상해요. 그러면 그거는 무당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도. 어저께 오늘 경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이 계속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나 역시도 흔들리는 것 같고, 뭐 정상적으로 해도 틀리는 것 같고, 또 이걸 바꿔서 해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경마가 어렵게 흘러가면 진짜 경마보다 어려운 게 없구나, 이런 걸 또 새삼 한번 느꼈던 하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또 내일 일요 경마 이기면 또 뭐 경마가 다 그렇지 또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다 그런 거예요. 자, 일요 경마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0경주. 자, 부산 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3경주.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 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3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외치며, 자, 1호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요 마필입니다. 자, 6번 플레이스테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치르고 데뷔전에서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재검 때에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잘 쳤어. 그것도 선행이 아니야. 선입으로 뛰고 취입력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궁계 일합격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이후 재검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력은 나름 양호한, 나름 우수해요. 그래도 560kg가 넘는 체구를 갖고 있는데도 나름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고, 종반 지구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왜 이런 현상을 보여줄까? 재검 때의 능력은 어마무시했는데 재검은 1000m고 실전은 1200이니까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지구력 부족을 보였을까?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을 보여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소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소극적이고. 그렇듯이 경주마 역시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 똑같은 동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심적, 멘탈적으로 봤을 때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주에 임하게 되면 이 근육이 딱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냐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느냐고.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 그렇다면 이동국 조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 이런 말들은 성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 바로 6번이 프레이스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국 조교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조교사 그냥 훈장만 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훈련에도 변화도 줘보고 말끼리 서로 친하게도 지내보고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보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6번이 이번 경시 만약에 그런 변화를 어떤 정도 준 훈련을 했다면, 마방 차원에서 그런 훈련을 했다면 말이 갖고 있는 사이즈는 굉장히 센 말이라서 저는 6번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의 추천말은 저는 6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은 1번 컴백 홀리몰리라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종반 지구력의 양호함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 컴백 홀리몰리라는 마필은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한다. 이번에도 선입 최적 전개 후에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1번은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자, 여기에 단통으로는 아무래도 3번 로드 트위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3번 로드 트위트. 자, 지난번 이전째의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아쉽게 계속 3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선행은 갈 것 같은데 또 3착 아니야? 결정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3착은 체중이 급격하게 11kg가 늘어나면서 아쉽게 3착을 한 건지 도통 모르겠다. 자, 하지만 결정력은 좀 2%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1번은 선입 최적 전개, 3번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선행과 선입 최적 전개. 그러면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은 일단 기본 막권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한 마리를 더 안고 가는 전략, 약간의 배당말을 하나 안고 가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마가 이렇게 어려우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하는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러니까 찹찹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도움도 안 되는 방송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찹찹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이가 이제 60이 됐으면 그래야지 무슨 생트집을 잡고 무슨 이상한 소리, 자기 입장에서만 햇소리 삑삑 해대면
자기가 받는 소리도 그런 소리 받는 거예요. 욕지거리나 받고 싸움이나 하자고 달려들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가는 말도 좀 좋게 하고 오는 말도 좀 좋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봐야 나이 늙은 노인네밖에 안 돼요. 승질머리 살아있어봐야 지손해야. 자, 9번 포트모어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검 때 모습도 상당히 우수했거든. 야,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뭐 선행력부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마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느린 편성 만나 선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너무 급상승을 해가지고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내포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잘 뛰어가지고 이거는 뭐 충막감으로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말이 아니냐. 9번 포트모어는 뭐 이 편성에선 안 들어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캐러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기본 순발력이 있습니다. 선행력의 양호함을 갖고 있고 근간에는 취입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인 어떤 경주력 상승 패턴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편성에서 9번 포트모어와 4번 캐롤킹은 기본 막건이자 중심 막건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자, 여기 한 마리는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거는 배당마를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 자, 이 편성에서 어떤 말을 배팅에 축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스타트업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합니다. 순발력이 우수한데 이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취입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 선행력 측면에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11번 스마트업이라는 말은 마필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구조 지용훈 마방에 캐도란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김혜성 기수가 탔던 캐도란마. 그 말을 저는 굉장히 똑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보다 강한 말들하고 뛰어도 입상에 성공을 하고 또 약한 말들하고 하면 또 경주력을 끌어내질 않아. 그 약하게 뛰어. 그러니까 말이 실제로는 등락폭이 있어. 캐도란마라는 말이.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만나면 약하게 뛰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엄청 잘 뛰고. 이 얘기는 뭐야? 본인 스스로가 상대와의 맞춤 전략을 이용해서 템포를 조절을 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스마트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 명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 내가 뚱뚱한 애들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달리기 선수급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빨리 뛰겠습니까? 난 천천히 뛰어도 1등인데.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스마트한데 저는 이 11번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도 충막감으로는 11번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다. 자, 여기에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은 인기마가 6번이 용비신화가 팔리죠. 6번 용비신화. 자, 이 마필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주 편한 선행은 아닙니다.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얘한테 7번 스타트업이라든지 11번 7번 문학파이터라든지 11번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 마이트캡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이 편하게 선행을 갈 구조는 아닌데 얘가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번이 선행을 가는 구도인데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은 오히려 선행마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가 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번은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지만 6번은 불안할 수도 있어서 받치기 정도로는 가져가는데 배팅권에는 가져가는데 부러지면 이런 말들이 부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뭐 가자는 갑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자, 일단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선행은 안쪽에 있는 2번 크러치 러너가 갑니다. 얘는 선행력은 상당히 우수한데 지구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반쪽짜리죠. 반쪽짜리인데 선행을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실바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요즘 이 문현철 마방, 이 부산의 이거 문현철 마방이 말을 잘 닦대, 이 친구. 어떤 어느 마방에 있다가 조교사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야,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은 똥말도 그렇고 좋은 말도 그렇고 이 진말들이 의외로 말을 잘 만들더라고. 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 문현철 조교사는 앞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은근히 저는 잘하는 건 칭찬을 합니다. 100%. 야, 오늘 그 김준호, 김홍곤이 이런 애들, 김준호 같은 애들은 난 걔 사람 되긴 튼 것 같더라. 나 진짜. 그 인간 쓰레기네, 내가 보니까. 진짜. 아니, 말을 잘 타는 걸 어떻게 그딴 식으로, 아니, 일본막 그거 타놓고 그 선행도 안 나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만 타고서 그지랄하고 그러고도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타는 거 보고서 야, 이 새끼는 진짜 본질이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난 원래 좋게 봤거든. 난 김준호, 김홍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 자체가 잘못된 놈 같아. 내가 보기에. 진짜 말 타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 나는 나 걔 다시 봤어. 진짜 다시 보면 뭐로 본 거야? 쓰레기로 봤단 얘기예요. 그 말 타는 거 갖고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열심히 타는 척이라도 해야지. 인기만 타고서. 선행마가 선행도 안 가는데 뒤에서 자빠져 놀고 있더라고. 아니, 선행마라고 지가 돼 있으면은 앞에 붙일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그건 기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나 몰라라. 와, 진짜 인간 쓰레기. 난 김준호 같은 놈은 진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애들은 진짜 싫어해. 자, 인기만 중에서 그나마도 좋게 보는 말은 5번 월드 트리플 캐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바 탄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요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거북등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친, 즉 근간의 경주력 상승 패턴이 너무 좋아서 요놈은 강력한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충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5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로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실망을 했어요. 김준호 같은 애한테. 그건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안 보이더라고. 진짜 얄밉고 정말 싫더라고. 나 웬만해선 경마 구력이 20년이 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근데 걔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 싫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자, 5번 파두슈발이란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종반 탄력도 직전 이전째에 끌어내면서 자, 이번 교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행보 자체는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 5번은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다음은 4번 마이티비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추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입상권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즉 5번은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 4번부터는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깔고 가야 된다. 가자는 가지만 얘는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을 놈은 5번밖에 없다. 이게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이게 사람이 입상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열받게 만들고 정말로 싫게 만드는 아주 재주가 있는 놈이 돼. 사람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기분 나쁘대 진짜. 나는 걔 이제 다시는 사람이 있잖아. 나이를 먹으면 꼰대가 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싫은 거는 잘 안 바뀌어. 전 진짜 김준호라는 놈은 오늘로서 완전 이거야. 뭐 그래봐야 뭐 내가 걔를 볼 일도 없겠지만. 자, 1번 하이비트입니다. 얘를 왜 설명을 하냐면 얘가 선행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선행인데, 그러면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교시 인기마가 있다면 얘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1번 게이트에다 또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은 얘가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가 이번 경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놈을 가감하게 자르고, 그렇다면 배당판의 인기마가 얘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선행을 못 가는 인기마가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의 압박 내지는 견제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변수라는 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저는 변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로 이번 마계부 승부처는 충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잡고 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1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6번 대성골드도 가져갑니다. 그 16이 인기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배당마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느 말을 그러면 자른다는 게 대충 나왔죠.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편성에서 제가 핵심적인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3번 벽성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또 6번 랩처라는 마필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3번 벽성을 읽어주는 이유는 뭐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시에는 선입전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편성에서는 요번에는 약간 추입으로 탈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필은 지금 또 앞말에 55kg, 즉 4kg가 늘어났는데 마체가 420다마짜리 말이에요. 작어.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라 그럴까, 부중에 대한 뭐랄까 좀 민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체도 작은데 부중이 앞말에 4kg가 늘어났다는 게 크게 좋게 발휘될 가능성은 희박하거든. 그러니까 3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제가 6번 랩처라는 말도 꺼냈는데, 6번 랩처라는 말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었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나가서서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말인데,
요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안쪽에 뭐 1번 섬돌모르도 있고 그 다음에 7번 보스토크, 그 다음에 5번 에쿠스타, 이런 말들이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6번 랩처가 선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나섰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내고도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요 마필은 좀 근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 6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3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늘어난 부중에 대한 부중고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1번 같은 말은, 1번 섬돌모로라는 마필은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훈련이 굉장히 약해졌다. 저는 조교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 패턴을 보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약해졌어. 근데 이 훈련이 약해진 게 체중이 줄고 있어요. 마체가 원래 한 440다마 정도를 지키다가 근간에 계속 체중이 빠져가지고 429kg로 지난번에 뛰었거든.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체중이 빠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도 되는데 당일 체중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빠져버리면 나는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말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체중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훈련이 좀 약했던 것이 체중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아니야.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필. 그러니까 현장까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아주 좋게 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1번, 3번인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6번은 좋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충마 자체를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만을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기마의 불안 요소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은 7번 타이거 몬스터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행력과 취임력이 이렇게 똑바로 발휘하면서 경주력까지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3전째 내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배팅권의 상대적인 충마로 7번 타이거 몬스터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반대로 그다지 좋지 않은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통으로 때리는 말이 5번 드림네이스입니다. 이건 패턴이 안 좋아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인 걸음의 변화, 즉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능력과 더불어 고무적인 경주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는 7번, 5번을 기본 마건으로 인정을 하고 중심 마건으로 인정을 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제 6경주. 자, 일요제 6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전경주에 2마리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9번, 2번은 인정을 할게요. 인기마 중에서 9번, 2번은 인정을 한다. 자, 2번 한마디 말도라는 마필. 지난번 경주 때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주고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요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나쁘지 않은 패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투손 으뜸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건강교식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도 선행 승부수가 가능해요. 선행을 못 가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행을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투손 으뜸도 가져갑니다. 9번, 2번 인기마 중에서 가져가고 충마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가져가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9번, 2번 중에서 한 마리만 보고 이렇게 배당마의 컨셉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유튜브 승부처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벌마브라운입니다. 저는 충만하고 생각을 합니다. 57.5kg 가부중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패턴이 너무 좋다. 자 그래서 1번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부중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요번 경주식 전형적인 거북등 패턴을 갖고 있는 1번 벌마 브라운은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쏘굿이라는 말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은 이미 능력은 항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었습니다. 그 지난번 경주 때만 사실상 우승을 했지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입상을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선행력이 들쑥날쑥합니다. 선행력이 들쑥날쑥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방에서 전략마 성격으로 키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항시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깨름칙한 이거 똥 싸고 아주 미단 닦은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절대 기복을 보여주는 기복마니까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 선행력의 기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주력의 기복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마치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3번에 대해서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얘를 무조건 세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깨름칙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깨름칙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 3번이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또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5번 이 니치트리라는 말이 있는데 5번 이 니치트리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5번 니치트리.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은 강축으로 봐주고 3번에 대해서는 조금 아사무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한마루 5번 니치트리를 추천드리는데 니치트리는 어찌됐든 간에 건강교시 선행력을 계속적으로 끌어오는 말인데 요거는 발주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추진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할 정도로 추진력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니치트리는 한번 이변의 주인공으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인기마들이 조금 덜레덜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1번만 일정을 하고 배당마 중에서는 5번 같은 말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터질 가능성도 있고.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편성상 배팅의 축은 2번 간악산 온드풀입니다.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능력상으로는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2번 간악산 언더풀이다. 무조건 세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누구냐? 바로 4번 빈체로킹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선행력이 2%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추임력은 또 상당히 우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선이 아주 빠르거나 강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2번 같은 말은 선행만은 아니거든. 이 편성에서 1번 플래터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빈체로킹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이번 편성에서 2번, 4번은 꼭 가져가 보고 싶은 기본 막건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어떤 말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터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경주예요. 은근히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5번이 퍼니 와일드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입니다. 그것도 아주 편한 선행. 편한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5번은 뭐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이 높아 직전 대비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는 높다.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후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 경주 때 대부분의 마필들이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저는 이 편성에서 12번 이 더 윈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상당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급하각을 하면서 바닥을 쓸었지만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2번은 상당히 좋게 본다. 자, 그리고 5번, 12번은 좋게 보는 마필.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 자, 이번 경주도 어느 마필을 기준점으로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좀 까다롭기는 해도 저는 일단 5번 5번이 엑셀런트 바타라는 마필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5번 엑셀런트 바타. 자,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본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며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나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후착으로서는 8번 흥행돌풍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반신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인기마야. 그래서 나는 5번, 8번 맞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외관상 대길이긴 한데 나는 이 맞고는 안 사고 싶은 맞고이에요. 그러니까 난 8은 좀 회의적인 견해를 반신반의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8을 안 보기 때문에 후착 두 마리는 터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8을 안 보는 거는 사실 뭐 제 자유인데 능력으로는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인데 이상하게 손이 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착에서는 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8번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건 뭐라 그럴까? 좀 미묘한 거죠.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5번 프라임 스크릿,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 또 보는 마필은 6번 빅뮤지컬 스타인데 이 두 마필은 가져갑니다. 얘는 단통으로 보고 있고 얘는 받치기로 고정을 한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 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마라고 해서 비인기마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가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고 또 비인기마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이상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이번 경제의 키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5번 프라임 스크릿과 6번 빅뮤지컬 스타 이 두 마필은 얘는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얘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인정을 하는데 충마 자체는 배당마를 놓고 때리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 보고 싶다. 승부처는 아니지만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림수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1호제 구경주입니다. 자, 구경주, 식경주가 이제 연장 승부처입니다. 구경주는 먼저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7번 지모션 요마피를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마필은 무조건 가져가요. 저는 7번이 지모션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충마 자체는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단통은 7번 지모션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두 역시도 여기 또 한 마리 가져가는 건 6번 메가드래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배당마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충마와 한 마리의 배당마. 자, 요 2두 중에 한 마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 자, 재테크 승부처로 해서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식경주.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VICTORY 빅토리. 아, 요거는 어저께 안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저도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꼭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하게 되면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고. 자, 10번 크레이지 스타입니다. 저는 요 놈을 충만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놈을 놓고 때릴 겁니다. 이번 빅토리 승부처는. 그럼 인기마인데 인기마입니다. 하지만 후착에서는 대혼전의 가능성, 후착 대반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라 충막감의 마피를 인정을 해더라도 후착에서는 와장창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꼭 대승을 하시기 바라겠고 경마가 힘들다고 해더라도 여러분들의 멋진 창의력을 발휘해서 꼭 대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